konnichiwa,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일단 합격의 N2를 맡고 있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우선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에 유의하면서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요런 파트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뭐 점수가 많이 안 나온다 해서 지금 당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의고사라는 건 실전을 임하기 전에 한번 시험을 치름으로써 여기서 이제 부족한 내용들을 나한테 부족한 게 뭐냐라는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기죽지 말고 점수가 좀 안 나왔더라도 복습이나 이렇게 단어 같은 것들, 중요한 것들, 문법 이런 것들 점검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략하게 예전에 다 했으니까 1교시가 이제 총 105분이죠. 총 105분 동안에 언어지식이 54문제. 거기에 언어지식이라 하면 문자, 어휘, 그리고 문법, 그리고 여기까지가 언어지식이고요. 만점은 60점. 그리고 독해까지 합쳐가지고 10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 첫 시간에는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에는 문자, 어휘에 대한 문제들만 한번 간략하게 다는 못 풀고요. 정리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를 딱 풀고 오시고 그 다음부터 저의 영상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1이죠. 첫 번째 문제는 한자 읽기고요. 5문제가 나오고 여러분들 시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 2분 이내에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자, 어휘의 총 파트에 걸려있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재면서 문제 풀지 말고 다 푼 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몇 분이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뭔가 좀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어떤 파트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었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파트를 풀 때 나중에 시험에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풀어야겠다. 아니면 이 파트는 좀 시간이 여유가 남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우선 5문제 2분 이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한자를 히라가나로 바꾸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 밑줄 쳐 있는 한자가 뭔지를 보고 바로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정답으로 고르기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뭐 단어를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우선 해석은 해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아노키샤와 그 기자는 나이진 대신 장관 정도 할까요? 에게 뭐뭐뭐뭐한 질문을 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1번 카타이, 딱딱한, 단단한 이런 뜻이고 2번 스르도이, 예리하다. 3번 호소이, 가늘다. 4번 코마카이, 자세하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해석만 따진다면 2번 아니면 4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리한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 자세한 혹은 상세한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우선 1번과 3번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2번과 4번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럴 때는 한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파트이겠죠. 정답은 우선 날카롭다라는 스르도이가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자, 점검을 좀 해볼게요. 카타이라는 게 보기 1번에 선택지 1번에 나오는데 단어의 뜻이 아니고 그 한자가 굉장히 많죠. 이것도 카타이고 2번에 이것도 카타이, 3번에 이것도 카타이, 4번에 이것도 카타이죠. 다 카타이입니다. 읽기는. 근데 뜻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가 단단하다, 딱딱하다, 2번 굳다, 견고하다, 3번은 견고하다, 단단하다. 이게 거의 약간 유사한 문법이 아니고 단어로 볼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유사한 뜻으로 언제든지 쓰일 수 있는 한자입니다. 얼추 이 세 가지는 다 좀 교집합이 되는 거겠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4번의 카타이는 좀 달라요. 어렵다, 힘들다 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자를 다 요 1번부터 4번까지 카타이로 읽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이 이 카타이인데 가끔씩 무즈카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시가 들어가야 되죠. 이 시가 들어가게 되면 무즈카시, 우리가 옛날에 초급 일본어 시간에 배웠던 어렵다 할 때 쓰는 단어이죠. 조금 다르니까 조심해 주세요. 시가 있으면 무즈카시, 시가 없고 그냥 이만 있으면 카타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자를 좀 볼게요. 많이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한자다 보니까 날카로울 예자고요. 음독은 A라고 있습니다. 예자를 A, 음독이라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읽는다. 그리고 훈독은 스르도이의 그 스르도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에이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수 아니에요. 그 에이리라는 거는 예리하다, 예리할 때 쓰는 단어. 이게 한자가 두 글자가 이상 묶여 있으면 대부분은 역시 음독으로 읽죠. 네,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형용사는 방금 했던 스르도이, 날카롭다 혹은 예리하다 할 때 쓰는 단어. 자, 그리고 이 호송이에 가늘다라는 게 있는데 음독은 일단 사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것만 정리할게요. 훈독은 호소 혹은 코마라고 읽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음독은 효상이라는 게 있죠. 상세 할 때 이렇게 한자가 두 글자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은 100%는 아닙니다. 난독어라는 거 있죠. 뭐 훈독어로 읽는 것도 있고 하지만 주로 한 80% 이상 두 글자 이상의 한자가 묶여 있으면 음독으로 읽는 경우가 많구나 라는 것 정도만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훈독은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3번과 4번 보기에 해당하는 건데 호소이라고 하면 가늘다 혹은 뭐 좁다 라는 뜻이고 코마카이라고 하면 미세하다, 자세하다, 상세하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꼭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헷갈리게 많이 나오니까. 자, 2번 문제 갈까요? 카이기대 기맞다고 또 뭘까요? 요 한자. 그렇죠. 기록입니다. 기록하다. 뭐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강조를 하지만 한자가 두 글자 이상 붙어 있으면 음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겠죠. 그래서 기록이란 단어는 2번에 키로크 여기다가 마킹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죠. 이건 뭐 틀리라고 일부러 내는 거니까 이런 단어들은 외우지 말고 단어 자체만이라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 키로크라 읽는구나. 다음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내가 이 단어를 맞춰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복습이 좀 중요한 거죠. 틀린 것들을 복습해 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끝내고 여러분이 해야 할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지분대 키즈크노가 무즈카시. 요거 무즈카시죠? C가 없으면 어떻게 읽는다고요? 카타이라 읽으시면 되겠죠. 자신의 결점을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다. 결점입니다. 결점. 자, 정답은 그렇죠. 3번의 캣텐으로 읽어줘야겠죠. 이것도 뭐 단어의 뜻 자체나 혹은 읽는 방법만 점검하시더라도 좋은 공부가 되는 거니까 내가 풀었던 문제들을 실전에서 혹시라도 다시 나온다면 실수하지 말고 맞추자라는 것들이 모의고사의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지금 당장 틀리는 것들은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모자란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기운 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자 표기로 다 풀 수는 없으니까 뭐 문제 수나 이런 것들은 정리해 드릴게요. 한자 표기 파트 5문제고 역시 2분 이내로 푸는 게 좋겠죠. 요번에는 반대죠. 밑줄 쳐 있는 히라가나를 한자로 바꿔주는 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니 항상이죠. 언제나 늘 카즈야 지코니 소나에루 히츠요가 아루 화재나 사고를 대비할, 구비할, 뭐 대비하다 뭐 그런 뜻, 소나에루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 쓰레니가 항상 늘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 게 아니고 한자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의 쓰레니. 이게 항상 할 때 쓰는 상자죠. 자, 조금만 정리해보면은 보기를 쓰레니는 늘 혹은 항상 이건 자주 나와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보기 같은 독해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 꼭 점검해 주시고 오모니 이것도 많이 나오죠. 어머니 아니에요. 오모니라고 하면 주로 이게 주자니까 대부분 대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이죠. 모리타상은 와타시노 오네가이요. 모리타 씨는요, 저의 부탁을 코코로요크 히키우케테 그랬다.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다. 라는 단어네요. 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2번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머지 보기도 좀 잘 봐야 되지만 우선 2번이 정답이고 단어 정리 바로 하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1번은 유자입니다. 유자는 즐거울 유자고요. 예를 들면 이런 단어 있죠. 뭐 유쾌하다 할 때 쓰는 유카인. 이런 식으로 쓸 때 요거 한자를 쓰고요. 2번은 요게 이제 우리가 정답으로 마킹했던 고코로요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상쾌하다 혹은 기분 좋다 할 때 쓰는 단어들 요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고 3번입니다. 3번은 기쁠 희자예요. 3번과 4번은 좀 비슷하죠. 보기가 선택지가 음독은 일단 둘 다 키입니다. 이 4번도 아름다울 희자 음독은 역시 키라고 읽고 훈독이 조금 다르죠. 훈독은 3번은 요로코브 할 때 쓰는 뭐 기뻐하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고 4번은 우레시 할 때 쓰는 기쁘다. 기쁘다와 기뻐하다는 다르죠. 기쁘다는 형용사고 기뻐하다는 동사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3번에 기쁠 희자는 뭐 희열을 느끼다 할 때 쓰는 키에츠 이렇게 단어가 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주로 음독으로 읽으면 되겠구나.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동사는 요건 외워야죠. 요로코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동사는 역시 뭐뭐하다 라는 게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4번의 키자도 아름다울 희자고요. 요거는 형용사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음독이라 그 명사 같은 것들보다는 오히려 형용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 우레시입니다. 즐겁고 기쁘다, 감사하다, 너무너무 기뻐하다. 기쁘다, 기뻐하다 아니고 기뻐하다는 요로코브. 기쁘다, 즐겁다 아니고요. 기쁘다면 우레시 이런 식으로 조금 단어를 구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자 주요 부수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한자 표기 파트에 한자를 골라줄 때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기에. 그럴 때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심자 있죠. 마음 심자는 주로 마음 혹은 심리적인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아이, 부수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요 부수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있으면 대부분 다 마음에 관련된 단어, 심리적인 거. 아니면 뭐 교후, 공포할 때 쓰는 거. 물론 요것도 마음 심자고 이것도 마음 심자죠. 밑에다가 쓰면은 요런 느낌으로 써주는 거고. 좌측 옆에다가 쓰면은 부수를 이제 마음 심자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런 게 들어 있으면 마음이나 심리에 관련된 단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한자 표기에 비슷한 한자 고를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죠. 마음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감정할 때 쓰는 요 부수 이런 식으로 조금 고르는데 정답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고기육자 이거는 신체 부위에 관련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노죠. 뇌죠. 이게 여러분들 그 고기육자를 부수로 바꾼 거예요. 달월자 아닙니다. 달월보다는 조금 얄쌍하게 생겼죠. 달월자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부수로 쓸 때 고기 육자를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얍실하게 얍삽하게 좀 써준 부수가 이게 들어가면 대부분 다 우리 몸에 관련된 신체 기관 같은 거에 쓰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붙어 있어요. 팔, 뭐 다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신조, 뭐 심장도 역시 신체 기관이니까 여기 써 있고 문해, 가슴도 역시 여기다 써 있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게 뭔가 우리 몸의 기관, 신체 기관에 관련된 단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 숫자가 있죠. 손으로 하는 행동에 관련이 있죠. 예를 들면 모츠, 손 숫자가 좀 붓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써요. 요렇게. 요거 들어있는 단어들은 다 손에 관련된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손으로 뭔가를 하거나 혹은 손에 관련된 느낌. 모츠, 들다, 가지다. 발로 들진 않잖아요. 들 때는 손으로 들죠. 이런 식으로. 혹은 지참하세요 할 때 쓰는 지산. 이것도 역시 여기 앞에 있는 부수가 있습니다. 혹은 투수들이 뭐 던지다. 뭐 엄마들은 안 던지죠. 뭐 이렇게 뭐 던질 때 쓰는 단어. 나게르 역시 이 손 숫자에 관련된 부수가 있다라는 사실. 앞으로 이런 한자들을 보면 이건 손에 관련된 단어가 있겠구나. 손으로 하는 행동들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이죠.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 있죠. 눈목자 이렇게 가늘게 좀 써주는 거. 혹은 불화자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왼쪽에 좀 가늘게 써주는 글씨. 이런 게 들어가면 말씀자가 들어가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행위에 관련된 표현이고 사람인자는 부스 아시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들이면 사람 혹은 사람의 행동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단어 형성이라고 하죠. 5문제고요. 2문제 이내 괄호에 들어갈 가장 좋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11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 풀으셨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본 테스트와 이건 해석을 다 해야죠. 본 테스트는 쇼가고 초등학교의 땡땡 학년을 위한 산수책이다. 아, 본 테스트가 아니네요. 테키스토예요. 뭐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테키스토라고 하면은 교재. 본 교재는 초등학교 무슨 학년? 고학년 아니면 저학년이겠죠? 여기 고자는 없네요. 4자, 4번. 아, 4자 아니고 4번에 저학년, K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결승전, 개쇼센데 마켓때 져가지고요. 땡땡 유쇼니 왔다. 결승전에서 지면은 무슨 우승이에요? 종합 우승, 뭐 아까운 우승 이런 거 아니지. 결승전에서 진 우승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준우승이라고 하죠. 준우승. 자, 몇 번이에요? 준우승. 그렇지. 1번으로 마킹을 하면 되겠죠. 이게 준자. 2번은 차. 그리고 3번은 부자. 4번은 전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 중에 제일 좋은 걸 하나 골라 쓰는 겁니다. 간략하죠. 자, 다음 네 번째 파트입니다. 문맥 규정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빈칸 넣기예요. 7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 아닙니다. 5분 이내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을 다 하셔야 돼요. 가보죠. 16번 문제입니다. 타이후노 세킨니 토모나이 태풍의 접근에 따라서 의해서 요른이 났대 밤이 되어 아메또 카제가 비와 바람이 뭐뭐뭐뭐 쯔요크 나때 키마시다. 강해졌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많이 나오는 것들. 1번 시다이니 차츰 혹은 점점. 어때요? 점점 차츰 강해졌다. 나쁘지 않죠? 2번 치카치카 하면은 뭐 반짝반짝 이빨 닦는 거 아닙니다. 치카치카 하자 뭐 엄마들이 치카치카 이거는 그냥 우리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태어 정도 되겠죠. 의성어. 자, 그리고 뭐 따끔따끔 할 때도 씁니다. 이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점검하면 좋겠죠. 의성어와 의태어는 나올 때마다 역시 점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찾아가지고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3번에 세세토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주로 일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들. 4번에 마타리라는 건 푹 쓰러지다. 혹은 뭐 딱 만나다. 혹은 뭐 뚝 부러지다 할 때 쓰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를 위주로 빠르게 할게요.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여러분도 재미없을 테니까. 히사시부리니 가이쇼쿠니 데카케다가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외출을 했는데 나갔는데 미세와 가게가요. 야스미데 쉬어서 쉬는 날이라서 뭐뭐가 심하때 있다. 요 파트를 일부러 제가 넣은 거는 문맥 규정에서는 특히 가타가나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주로 이 파트에 많이 나와요. 언어 지식 중에 문자 어휘에 관련된 것 중에서 가타가나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문맥 규정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1번에 메뉴가 닫혀 있었다. 2번 셔터가 닫혀 있었다. 나쁘지 않네요. 3번 로카라고 하면 락커가 아니에요. 락커 맞지? 막 이렇게 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물함이라고 하나요? 락커를 하나? 아무튼 그거예요. 4번은 람프. 이건 램프죠. 불. 정답은 2번이겠죠. 셔터가 닫혀 있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5번, 문제 5번에 유의어라고 하면은 비슷한 단어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유사한 단어. 5문제 3분 이내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을 보시는 게 좋아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문제 풀게 되면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좋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다 풀고 시간 봤는데 한 2분 지났어.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자,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유의어 문제 5문제가 나와요. 자, 고래와 스즈키 부초카라 지카니 키이타 하나시 데스. 이것은 스즈키 부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라는 거네요.
일단은 여러분 뭐 단어가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정답은 그렇죠. 1번이죠. 1번. 직접이라는 한자. 뭐 직관이라는 것들은 좀 일본식으로 바꾼 표현들이긴 하지만 우선 단어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기에 있는 단어들 중요한 단어가 많습니다. 1번입니다. 읽을 때는 직접을 이제 초크세츠라고 읽으시고 쓸 때는 초크세츠라 쓰시고요. 사실 읽을 때는 뭐 족세츠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2번입니다. 카쿠지츠죠. 확실하게. 3번은 여러분 아는 젠부. 4번은 소토, 상당히, 상당하게 이럴 때 쓰는 단어. 정답은 1번이죠. 1번에다가 마킹. 자, 다음 문제. 케이자이 세이사쿠니 칸스루, 뭐뭐니 칸스루, 뭐뭐에 관한, 경제 정책에 관한 슈쇼노 하츠겐이 수상의, 총리죠. 총리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요걸 바꾸는 거네요. 100% 똑같은 거 아니고 조금 뜻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유사한 표현들로 바꾸라라는 거죠. 100% 똑같은 단어가 없잖아요. 1번 칸시노 모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다 주목하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2번에 칸도우스르 감동하다 이건 절대 아니죠. 3번에 우타가떼 우타가우 의심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4번 미쿠리시테 깜짝 놀라다 놀라다는 뜻이죠. 놀라서 아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보기에 있는 단어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아는 건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는 걸 왜 또 외우고 있어요. 모르는 것만 하시면 되지. 칸심, 칸도, 우타가우 요거 동사 많이 나오니까 외워주시고 4번에 미쿠리 뭐 비쿠리스루 할 때 쓰죠. 깜짝 놀랄 때.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파트 용법. 문제 6이에요. 용법 문제는 5문제가 나오고 이 시간도 5분 이내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법이라는 건 설명도 있죠. 다음 단어의 사용 방법, 사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골라주는 거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28번이에요. 사베츠죠. 여러분은 이거 안 보이죠? 물론 안 보일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써둔 거니까. 사베츠라는 건 차별입니다. 여기 4가지에 있는 선택지 보기 중에서 이게 올바르게 쓰인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다른 거 혹은 틀린 잘못된 단어를 쓴 거죠. 이 차별이라는 단어 중에서. 자, 1번입니다. 볼게요. 이거 하나하나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쇼쿠교대 직업으로 히토 사베츠 시테와 이케나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아요. 1번 나쁘지 않아. 세모 혹은 동그라미. 자, 2번입니다. 이거 벌써 보여주면 안 돼. 자, 2번. 와타시와 토쿠니 저는 특히 카, 토, 가노 사베츠가 니가테다. 카와 가의 차별을 잘 못한다? 어렵다? 아니죠. 뭘까요? 그렇죠. 카와 가는 구별하는 거죠. 구별. 쿠베츠가 좋은 것 같아요. 2번은 땡. 자, 3번 볼까요? 고미와 찬또 사베츠 시테 다시마쇼. 쓰레기는 제대로 차별해서. 쓰레기를 왜 차별합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분류해서 분류해가지고 버립시다. 냅시다. 한 번 아니고. 4번입니다. 니혼와 하루, 나츠, 아키, 후유노 차별이 확실히 되어 있다? 제대로 되어 있다? 아니죠. 이럴 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렇죠. 구분이라고 하죠. 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단어가 쓰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도 정답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바꿉니다. 뭐 분류 혹은 뭐 차별이 아니고 구분 혹은 뭐 구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죠. 정답은 1번에다 마킹을 하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31번입니다. 부사예요. 이번에 야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약간 혹은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찾아볼게요. 마타 야야 아소비니 키테 구다사이 마테 이마스. 또 다시 한번 약간 놀러와 주세요. 조금 놀러와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뭐 있습니까? 그렇죠. 제히 아무쪼록 꼭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이럴 때 써야겠죠? 1번 아니고. 자, 2번 볼까요?失敗したことが やや이勉強に なった. 실패한 것이 약간 조금 좋은 공부가 되었다.
뭔가 어색하죠, 문장상으로. 이거는 실패를 했는데 그게 공부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이런 단어 써야겠죠. 그런 단어 있잖아요. 카에떼, 오히려 혹은 도리어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부사니까. 자, 2번도 아니고 3번 가볼까요? 고토시노 나츠와 쿄넨 요리 야야 아츠이. 올해의 여름은 작년보다 약간 조금 덥다.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세모나 동그라미 치세요. 4번. 4번. 카레노 헤아노 아카리가 그 남자의 그의 방에 불빛이 키에테이루 사라져 있다. 꺼져 있다. 야야 루스다로. 약간 루스가 뭡니까? 루스라는 건 부재예요. 그 자리에 없다는 뜻이죠. 아마도 집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써야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는 단어 뭐 있습니까? 그렇죠. 타분이라는 부사가 있잖아요. 이러면 4번도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3번에 마킹하면 되겠죠? 이건 무조건 보기를 선택지를 하나하나씩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제 못 풀어요. 절대 문제 못 풉니다. 그 중에서 내가 아는 단어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이 있거나 뭔가 어색해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정답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 단어를 모르면 난감하죠. 언어 지식 같은 경우에 특히 문자어휘는 단어를 얼마나 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점수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최대한 많이 외워두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 혹은 기출 단어들을 위주로 외우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어휘의 정리입니다. 32문항, 32문제를 20분 이내에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꼭 20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어휘 시험의 유형과 패턴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있습니까? 문자어휘 뭐 나와요? 그쵸? 첫 번째가 문제 1이 한자 읽기, 문제 2는 한자 표기, 자 문제 3은 단어 형성이죠. 문제 4는 문맥 규정이라고 빈칸 넣는 거, 문제 5는 유의어 해서 유사한 걸로 바꾸는 거, 문제 6은 조금 전에 했던 용법, 올바르게 쓰였는지 안 쓰는지를 묻는 문제. 그리고 문제 수도 기억하셔야 돼요.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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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문제, 5문제, 5문제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몇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걸 이런 시간대에 좀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되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돼요. 자, 한자 및 단어를 외우는 만큼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건 무조건적입니다. 일본어 능력 시험은 대체로 이 단어와 한자의 암기량에 따라서 점수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니까 꼭 여러분 최대한 많은 단어들을 외워주세요. 아는 문제부터 빨리 푸시고요. 모르는 문제 일단 넘기세요. 그 다음에 다 풀었을 때 32번째 문제까지 한 다음에 푼 다음에 실전 시험장에서 마킹 다 하시고 그럼 내가 아는 건 다 푼 거고 몰랐던 문제 다시 한번 봐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다 과감하게 찍으세요. 어쨌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찍기 전에 문장 해석 한번 해봐야겠죠. 이건 예의잖아요. 해석 한번 해보고 이 단어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였어. 이러면 보기 중에 선택 중에 하나를 골랄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언어 지식 문자 어휘 파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문법 언어 지식 파트죠. 그 파트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